네, 오늘은 그 마이잼님을 모시고 무자본 온라인 주얼리 강의를 듣겠습니다. 인스타 주얼리 공동구매 이승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보통 인스타 할 때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보통 한 10분, 인스타는 10분 하고 유튜브는 한 20분 해요, 제가. 음, 짧게 하시네요, 짧게. 왜냐면 지금 내가 14캐주얼이 공동구매를 이제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고해 준 거예요. 알고 있으라고. 아, 조석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목걸이 2개 오더 들어갈게요. 네, 그 착용하고 계세요, 요새 목걸이? 네,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그 명품 보석, 명품 보석 5천만 원짜리 착용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오늘 저녁에 가게죠? 한마쌤님. 네, 여기 지금 내 노트북에 위에 파란 글씨로 OK 나와 있는데 그거 눌러야 되나요? 눌러보세요. 화면 공유, 하단에 화면 공유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리 공유 누르고 시작하시면 돼요. 하단에 공유 버튼 있죠? 위에도 초록색. 위에는 OK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에. OK. 아무튼 공유를 누르시고 네, 지금 눌렀어요. 눌러보세요. 시간 눌렀어요. 오른쪽에 소리 공유. 오, 됐어요. 여러분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 그 돈, 아주 비싼 돈도 그
배운 걸 여러분이 그냥 배우시는 거예요. 공짜로 배우시는 거예요. 하여튼. 어, 시작할 테니까 눌러주세요. 보단만. 네, 사실 여기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그 네이버에서 보셔도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 자료가 아니에요. 저는 이 원본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영어 원본. 내가 홍 대표님이 12월 초쯤에 그 공동구매를 한번 14개를 준비하려고 협의하고 있어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예. 맞아요. 해봐야죠. 그 조 대표님 내가 그 성공대학에서 인스타그램 그 강의 한 3회차를 내가 한번 해드릴까요, 거기서? 네, 쭉 해주세요. 우리가 좀 숙달될 때까지. 나중에 한번 일요일마다, 해드릴게요. 일요일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음, 하여튼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내가 상관없어요. 평일은 좀 어려워도 토요일, 일요일은 그 주얼리 공동구매가 네. 사실 여자분한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고 또 인스타그램에 주얼리가 지금 100만 개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거기서 좀 잘하는 사람은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뭐 한 번에 몇천 개씩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 처음부터 음, 그분은 또 오랫동안 보석을 또 저에게 코칭 받았고 그 했기 때문에 그때 보석은 이제 또 시절을 타지 않아요. 시절을 언제든지 뭐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보석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계절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공지능도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보석은 인류 역사부터 탄생된 게 보석인데 지금도 수억만 년 이어오는 게 보석이거든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주얼리를 취급할 때 주얼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얼리에 대한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알면은 여러분이 혼자 주얼리를 취급하는데 또 제가 오프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그 별도로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혼자 그 주얼리 인플루언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이미 주얼리 회사 가서 업그레이드 된 사람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것이 그 지방에 있는 50대 여성이
오픈하자마자 6개월 동안 수익을 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주얼리 인플루언서가 근데 특히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는 이 세 가지 다른 보석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그 서울역에서 제가 천연 다이아몬드 보여드렸죠? 그 천연 다이아몬드에는 이 신틀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폭죽을 할 때 그 폭죽도 아름답지만 이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그 신틀레이션 불꽃 같은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이 신틀레이션은 자연적으로 땅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서는 이 불꽃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나이트클럽인가? 이런 데 가면은 그 불꽃 같은 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브릴리언스라고 해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가 그 굴절률이 강합니다. 굴절률이. 그러니까 그 유리는 골절률이 없기 때문에 빛이 직선으로 나가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골절률이 아주 굉장히 강해서 그 수많은 빛이 들어가서 그것이 동시에 우리 눈에 나오는 그 토요일 날 그 천연 다이아몬드 보신 걸 연상하시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보석을 볼 때 이제 안목이 높아지는 거죠. 다른 보석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보석은 다이아몬드를 따라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도도 약하고 또 그 골절률도 강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디스퍼션이 뭐냐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그 무지개를 보듯이 이 다이아몬드에서는 그 분산 효과라고 해서 무지개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이런. 우리가 보통 아는 다이아몬드는 색깔이 하나로 보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게 무색의 무색의 다이아몬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치 유색 보석 전체를 갖다 놓은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는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이 보석에 대한 걸 제가 유치했던 그 초고가 보석 있잖아요. 뭐 몇백억짜리. 그 보석은 이 칼라스톤이 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는 칼라스톤이라고 부르지 않고 팬시 칼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석업계에서 다이아몬드가 칼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칼라스톤은 다이아몬드를 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자수정 이런 등등등을 칼라스톤이라고 하고 다이아몬드의 색상이 있는 것은 팬시 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참 놀라운 것은 이 땅속에서 이 연필심이 탄소거든요. 이 탄소가 땅속에 그 150km, 400km 그 지점에 가서 그 온도가
1500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1500도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그 포철에서 그 금속을 녹일 때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 속에 그 정말 그 고온 고압이라고 하는데, 땅 속으로 내려갈수록 그 온도가 뜨겁잖아요. 그다음에 요 고압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 탄소 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이 이렇게 칼라스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 파란 색상의 블루 다이아몬드는 붕소라고 하는 그 원소가 들어와서 이 무색의 다이아몬드가 파란 색깔로 변하는, 정말 이 좀 신비함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탄생의 원리죠. 그리고 뭐 옐로우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질소가 들어가면은 이제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 옐로우 다이아몬드의 대명사는 그 티파니, 이 티파니에 제가 보조고다를 90년도 그 갔을 때, 티파니 그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오드리 헵번의 티파니에서 아침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다이아몬드가 바로 티파니 옐로우 다이아몬드인데, 그것이 100캐럿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여러 가지 색상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도 또 언젠가는 이 팬시 컬러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겠죠.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 팬시 컬러 다이아몬드가 서서히 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이 정말 그 아주 신비한 격체를 이루는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구의 단면이잖아요. 이 지구의 단면인데, 이 위에서 생성되는 것은 이제 좀 저렴한 보석들, 우리가 말하는 뭐 자수정 잘 아는 이런 뭐 아쿠아마린 이런 것들이 한 요 지점에서 형성이 되고,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여기 이제 이게 한 150km 지점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블루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내려간 거에 2배 이상을 더 내려가야 됩니다. 땅속에 깊이. 400km. 여러분 400km까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거기에서 채광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석을 이제 캐게 되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캐냈던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472캐럿입니다. 1캐럿이 0.2g이라고 했죠. 1캐럿 0.2g인데 그 곱하기 472를 하면 이제 g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0.2g을 캐는데 무려 땅속에서 3,000톤 이상의 자갈을 캐내야만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알 하나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470캐럿이 나왔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나갈까요, 이게? 참 수천억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양복 재단할 때, 양복 재단할 때 거기 이제 재단사가 이렇게 마킹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보통 양복을 이제 기성복을 사 입지만, 우리 결혼식 할 때 옛날에 보면 이제 양복을 맞추는데 그때 재단사가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도 이 마킹을 해서 미리 어디를 자를지 이렇게 미리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다이아몬드는 참, 저는 다이아몬드를 공부하면서 참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쉽게 말하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항상 이분법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가장 세상에서 강한 다이아몬드인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모습 경동기가 얼마죠? 10이잖아요. 그다음에 다음에 뭐죠? 사파이어 루비가 9거든요. 그 숫자로 보면 1차인데 실제로 이렇게 깨트려서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1차이지만은 실제로 강도 차이는 무려 140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와 루비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원소라고 해서 원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고 원소가 또 분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땅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될 때 그 강한 부분은 잘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원소가 분산되어 있는 곳을 노려서 거기를 이렇게 이제 망치를 때리면 다이아몬드가 마치 우리가 칼로 우리가 물을 자를 때처럼 이렇게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그 기계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오른쪽처럼 갈아서 마치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스케일링 할 때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빛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 과정이 워낙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세상에서 그 원가가 가장 비싼 것이 저는 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캐럿이 0.2g인데 명품 보석에서 여러분이 그걸 살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은 뭐 보석 스톤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지만 보통 한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비싼 것은 이렇게 제조 과정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그 채광하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원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비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이 핑크 다이아몬드도 그 블루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이제 레드 다이아몬드 가장 비싼 게 그다음에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이 핑크 다이아몬드가 홍콩에서 경매가 됐었는데 이것이 132캐럿인데 59캐럿으로 이것을 이제 잘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매가만 그 당시 벌써 오래된 시점인데 70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한 뭐 몇천억 하겠죠. 경매가가 700억이니까 판매가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점을 잘라내야만 내가 이제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불순물을 잘라야만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족한 점을 그것을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생각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잘라내면은 나도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항상 이 새벽 아침에 새벽을 깨는 우리 성공대학에서 여러분 인생도 이 핑크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보석을 보면서 얼마 전에 뭐 오픈 톡방에서 뭐죠 그 사람의 그 몸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보석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 능력. 그다음에 이 보석마다 갖고 있는 또 치유 능력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역사 이래 이렇게 오면서 그 어느 보석을 내가 갖고 있으면 몸에 좋다고 해서 어느 분은 나의 몸을 이렇게 그 보석 원석으로 감싼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뭐 대단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건강하고. 그래서 아직은 진짜 이게 보석이 이렇게 힘 있는 건가. 뭐,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보석의 원석을 보면은 원석을 영어, 그 다음에 루비 열정을 상징하고 우리 좋은
링크 나갔어요, 링크가. 다시 누르고 들으시면 네, 들리세요? 네, 아, 잘 공유를 눌러야 들립니다. 돼. 공유를 눌러야 되는 거를. 잠깐만요. 안 되지.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이 덕목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저는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잖아요. 여기서 다 배울 점이 많은데 이 다이아몬드의 그 불멸, 아주 단단함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함. 이처럼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끈질김, 이러한 인내심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내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 다이아몬드 지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모임에서 이 빛이 들어가서 우리 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나올 때 그 잘 커팅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빛이 다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커팅할 때 그 재단사가 양복을 우리가 잘 맞추듯이 다이아몬드도 이 커팅이 잘 된 것은 빛이 한 100% 나오게 되고요. 또 윗면을 이게 땅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우리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그 모양에 따라서 어디를 잘라야 양질의 다이아몬드가 나오듯이 그렇게 자르다 보면은 윗면이 좀 높을 수가 있고 밑에 아래면이 좀 깊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빛이 나오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빛이 그 양이 달라지는데 다이아몬드는 빛이 왜 중요하냐면 무색의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런데 칼라스톤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하늘색 같은 그 가을 하늘의 맑은 하늘도 블루 다이아몬드만큼은 그런 색상을 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굴절률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빛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색 보석, 예를 들면은 불투명 보석이 있는데 불투명 보석은 빛이 필요가 없잖아요. 불투명 보석은 색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빛이 투과가 안 되잖아요. 불투명이니까. 그래서 투명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고를 때 좋은 품질 중에 하나가 빛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액세서리 주얼리는 제가 사실 돈이 되더라도 취급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제가 명품 보석을 오래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액세서리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또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근데 그것은 뭐 한 수십 개를 팔아야만, 이제 제가 시타케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팔아도 여러분이 몇만 원씩 이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10개 팔아야 10만 원인데 거기서 원가가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래서 주얼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버와 골드와 이제 플래티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미 이제 실버로 공동구매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 홍희정 대표님이 이제 14K를 이제 테스트해보고 조은혜 대표님이 14K를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주얼리는 실버와 골드와 플래티넘에 따라서 스톤을 이제 세팅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실버에다가 뭐 그 실버 고유에다가 다이아몬드를 갖다 세팅하기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14K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4K를 권해드리는 것은 이 실버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변색이 되니까. 근데 14K는 조은혜 대표님한테 내가 두 개를 드렸지만 그것을 아니 나 이거 착용하고 싶지 않다고 팔면은 14K는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매일 착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14K를 공동 구매하면서 제가 별도로 이제 홍희정 대표님과 시연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렇다고 14K가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4K를 조금 잘 생각해 보면은 14K를 사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죠. 플래티넘은 또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명품 보석에서 이제 우리가 파인 줄리라고 듣잖아요. 파인 줄리 몇천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보통 플래티넘으로 제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얼리는 세 가지 귀금속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포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보석을 들여다보면은 이 보석의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보석을 들여다보는 이제 기구입니다. 요 기구. 이것은 이제 현미경 뒤에 있고 요 룻배라고 해서 나중에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룻배로 보석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치 의사들이 내시경을 하듯이 이 다이아몬드 속에 모든 보석 속에 그 내포물이 있는데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좀 병원에 가서 좀 정신검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10배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저는 이제 그 롯데에서 처음에 보석을 취급할 때 그 보석을 사입하면은 그걸 다 이렇게 몇 배로 이제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판단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면에 보면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전화 여러분이나 겉으로 보면은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을 보면은 다 보이지 않는 말 못한 고민이 있잖아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려고 했는데 100점이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이처럼 보석을 공부하면서 내가 인생을 배운 것은 그 아름다운 보석에도 흠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10배, 6배로 보면은 그 속에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나르는 그 새의 깃털의 모양이라든가 사람의 지문의 모양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참 신비한 게 하늘에 나는 새가 있지만 땅속 저 깊이에서 파란 색상의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극과 극은 통하는 것인지 참 신비하게도 하늘에 파란 하늘이 있듯이 바다 깊이 파란 바다가 있듯이 땅속에 파란 색상이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지구의 신비함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신비함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 극과 극은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은 그만큼 또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요 10배 루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주얼리는 이제 여러분이 주얼리를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이제 주얼리 공동 구매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왜 마이젬 주얼리는 이 조은혜 대표님이 착용하신 게 이제 그 스마트 스피커 15만 원이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쳐보면은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이 연락이 와요. 왜 마이젬 주얼리는 이게 15만 원이냐? 이건 8만 원인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물건 사갖고 오시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냐면 유일하게 사람의 손으로 터치되는 것이 이 보석이 가장 많이 사람의 손으로 터치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부분은. 근데 이 공산품은 똑같이 획일화된 거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이 보석은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제 마이젠 조리를 현재 그 착용하신 그 조은혜 대표님 14K는 20년 동안 이 주얼리만 만드는 분이 만든 보석입니다. 그래서 제 주얼리가 마이젠 주얼리가 다른 보석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명품 보석을 보면은 자기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고 매끈하게 나오느냐 하는데 주얼리를 볼 때 여러분이 이 세팅된 부위를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잘 그 만들어진 건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주얼리 제작 시 중요한 것은 뭐 디자인도 봐야 되고 거기에 스톤의 퀄리티도 봐야 되고 이 디자인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또 이 스톤은 어떻게 선별이 됐는지 이 금속의 함량은 얼마인지 이것은 또 복잡한 디자인은 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검토해서 보석을 그 제작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아몬드 폿이라고 해서 캐럿, 클래리티, 또 색상, 아까 제가 색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칼라, 이 칼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컷이 중요한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난번 시니어 TV에 가서 저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이 네 가지 포시를 우리 인생의 성공의 밑바탕으로 제가 이것을 바꿔서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이와 같이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의 접목을 하면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때 지난번에 실물을 보셨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큐빅과 천연 다이아몬드를 지난번에 육안으로 보셨지만 빛이 나오는 것이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큰 차이가 나잖아요. 빨리 보면 잘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경도가 다이아몬드는 10이고 아까 스파이어가 루비가 9라고 했잖아요. 이 큐빅은 8.5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보석들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은 약간의 뿌연기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완벽하게 강한 보석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오래 흘러가면은 그 스톤도 뿌연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래서 그 경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절률이 아까 다이아몬드 2.4라고 했는데 차량 큐빅은 주행선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2.1이잖아요. 이처럼 큐빅과 다이아몬드가 빛의 그 성광이 틀리는 것은 큐빅의 그 굴절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산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내가 다이아몬드 3대 요소가 신틀레이션, 디스퍼션, 브릴리언스라고 했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 큐빅이 분산력이 높아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빨리 보면은 아, 저거 다이아몬드를 착용했구나. 이렇게 현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를 이렇게 좀 염두에 두면 여러분이 보석을 보시면서 좀 좋은 보석이 어떤 것인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여성의 마음을 좀 유혹하잖아요. 이제 갈수록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남성 보석도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보석을 취급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남성들은 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18금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18금 쪽을 이제 많이 하지만 이 여성분들은 반드시 이제 스톤이 들어간 것을 좋아합니다. 또 고가의 보석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것이 고가의 보석이잖아요. 그 고가의 보석을 착용하니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에서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보석을 착용한 것과 착용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비교하면은 모닝을 탈 때와 벤츠를 탈 때와 느낌이 틀리잖아요. 이 보석도 이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와 이 데일리 주얼리를 착용할 때와 이 진짜 보석을 착용할 때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전에 대표님하고 우리 홍희정 대표님이 그것을 실제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보석일수록 여성의 마음을 훔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그러한 셀럽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좋은 보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아이템이 있지만 거기에 이 주얼리가 그 공동구매의 하나의 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여튼 여러분이 꼭 자신만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서 한번 주얼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연락을 주시면은 내가 뭐 되는 데까지 여러분과 협의해서 이 주얼리 공동구매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톤 속에 숨겨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그 스톤의 무게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보석을 이제 공부할 때 미국에서 보석을 뭐 수천 개를 만지다 보니까 그래서 살짝 손으로만 들어도 무게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 보석은 여러분이 육안으로 봐도 그 사이즈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0.5캐럿인데 5.0mm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캐럿과 밀리미터를 표기했냐라고 하면은 이 큐빅은 우리가 밀리미터로 표기합니다.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0.5캐럿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0 밀리미터 사이즈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큐빅은. 그다음에 1.0캐럿은 6.25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c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1cm도 안 되는 요 보석이 쉽게 말하면 우리 제네시스 정도 한 3천만 원 이상 가고 지금 조내 대표님이 1.5캐럿은 중형 뭐 현대차 같은 한 5천만 원 정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이즈가 늘어날수록 곱하기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따따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캐럿과 또 2캐럿과 3캐럿은 그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제곱수를 곱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천차만별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보석을 취급하면서 뭐 워낙 비싼 그 뭐 수천억짜리 보석도 보았지만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명품 보석을 취급하면서 가장 비싼 보석을 취급한 것은 8캐럿짜리 귀걸이 두 개가 18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석은 사이즈가 클수록 값이 따따블로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보석은 이렇게 이제 제조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보석이 참 심플하지만 이렇게 금속을 녹여서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한 다이아몬드를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합금을 해서 그 금속 부위를 물리는 것인데 이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디자인으로 쉽게 말하면 그 타이타닉에 나왔던 블루 다이아몬드는 그 메인 스톤에 블루 다이아몬드를 열, 10개 넘어가는 스톤으로 감쌌잖아요. 이처럼 그 디자이너의 힘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싼 보석일수록 디자이너의 그 값어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티파니의 이 보석과 벤클리 아펠의 보석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비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디자인이 복잡할수록. 하지만 지금 조은호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이 솔리테어 다이아몬드는 티파니에 가나 불가리에 가나 벤클리벤 아펠에 가나 그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가격 차이가. 왜냐면 명품 보석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스톤에 대한 가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티파니에 갔을 때 보니까 워낙 우리나라는 안전하지만 외국은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티파니 명품 보석도 보면은 그 본사에 가면은 아주 고가의 보석은 자체 그 보석 건물에서 세팅을 하는 뭐 10년, 20년, 30년 된 이러한 그 제조 기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보석일수록 제가 만든 이 마이젬 주얼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이 국내에서 보석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 기술과 제조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리테어 목걸이 착용하시는 게 예, 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그 솔리테어 목걸이는 제조하는 기술이 짧은데 좀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이것은 뭐 어떤 것은 뭐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그 핑크 다이아몬드 아까 내가 보여드린 거 있죠? 그 핑크 다이아몬드는 수백억이 가니까 그 핑크 다이아몬드를 자르기 위해서만 2년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2년을. 이처럼 좋은 보석일수록 연마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동구매를 할 때, 얘는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B2B라고 해서 도매상끼리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매로 제가 이제 15만 원짜리를 공동구매를 12만 8천 원에 하게 되면은 저한테 이제 8만 8천 원을 줘서 4만 원을 수익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 8만 8천 원 정산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한 번에 10개를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것을 가격을 좀 더 내려서 예를 들면 뭐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도매로 해가지고 그 도매를 가서 조은혜 대표님이 B2C를 팔면은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는 도매가 있고 이게 B2C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와 14K, 18K의 제품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석을 구입할 때 이 실버도 가격이 요새 어떻게 모든 것은 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땅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특히 금 같은 것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이 공동구매할 때 14K가 실버보다는 20만 원 정도 비싸지만 결국은 이것은 내가 환금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착용하는데도 편하고 또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뭐 10분 남았는데 내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보석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이 내가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제가 이제 90년도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책 원서인데요. 참, 이 공부하느라고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정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 속에 나오는 그 원서를 제가 그대로 복사한 건데 이 다이아몬드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성격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좀 뭐랄까 열정적이고 좀 저돌적이라고 할까요? 이 라운드 브릴리언트는 우리가 좀 둥글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라운드 브릴리언트는 성격이 온순하다고 하는데 이 보석마다 이렇게 다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성상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고 라운드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 오늘은 뭐 잠깐 여러분한테 맛배기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석마다 그 자기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입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니까 그와 같이 라운드를 구입한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이렇게 물방울을 구입한 사람은 좀 이렇게 열정적이고 그렇다고 하는 통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격인지 한번 좀 여러분 스스로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게 이제 막 몇 개가 남았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갖고 있는 보석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솔리테오 세팅과 이 채널 세팅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옷에 입어도 스타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옷도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웬만한 옷이면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심플한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저도 언젠가는 뭐 좀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고 싶겠죠. 근데 그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디자이너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 공동 구매는 이렇게 심플한 주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나석이 뭐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팅해야 되잖아요. 하긴 또 뭐 재벌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보석을 자산의 증식으로 그 나석을 구입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3캐럿짜리, 5캐럿짜리 뭐 몇십억씩 하잖아요. 근데 보석이 좋은 것은 이 상속할 때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보석을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음성적으로 거래를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나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가로수길에서 그 투자 받아서 보석상을 할 때 요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제 보석 인플루언서인데 제 모습만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보석 속에 숨겨진 이와 같은 것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보석일수록 이것도 흠이 좀 적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보석의 그 원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원가가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석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보석은 또 그래도 유사 상품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저 보석이 왜 8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딱 1시간 마치느라고 제가 마무리했는데요. 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김동순 궁금한 선생님 거 소감 한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데니스 김 선생님 듣고 소감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소감이 아니고 질문인데요. 네, 질문. 네네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아니, 다이아몬드가 제가 이제 시계를 옛날에 했잖아요. 했는데, 네네네. 그, 서브 다이아를 썼는데, 다이아가 이게 네? 크기가 좀 무슨 다이아요? 커요. 그 무슨 스브다이요. 서브 다이아인데? 다이아를, 서브 예? 다이아라고 그런지, 아, 스브. 예, 서브인데, 스브 다이아보다 작은 그게, 거죠? 예, 예,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또그 엄청 작은 건 아니고, 근데 네, 그거를 밀레. 원가가 보면 가격이 몇천 원 이렇게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계에 보면 1, 2, 3, 4, 5, 6, 7, 8, 9, 11, 12가 있는데 거기 C자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박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이얼상에 다이아몬드라고 적었어요. 네.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전부 다 비싼 건데 이게 이제 크기의 차이인지 뭐의 그렇죠. 차이인지 크기의 차이죠. 모르겠지만 크기의 그러니까, 차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명품 보석에서 그 다이아몬드 보석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18K가 있는데 거기에 그 금속 부위를 다 다이아몬드로 돌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네네. 깜게 베노아라고 해서 이제 그 수천만 원씩 하는데 이제 네. 시계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계는 그 자, 쉽게 말하면 롤렉스가 이제 골드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시계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돌린 다이아몬드는 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제 멜레라고 해서 작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거의 비슷한 거를 돌린 것입니다. 거기다 주변에. 네네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서 다이아몬드 시계는 아무리 비싸봐야 뭐한 몇 천만 원?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보통 몇 천만 하죠. 아주 비싼 건 뭐 몇 억짜리 있습니다. 근데 네. 보석은 비싼 게 뭐 수십억, 백억, 천억이 가지만 그래서 시계는 특성상 그 다이아몬드의 이제 뭐 크기도 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냥 다이아몬드 시계라고 이렇게 표기하기 때문에 그 네. 가격을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뭐 저는 시계를 했으니까 뭐 사람 대부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이아몬드 시계 5천만 원, 1억 정도 가지고 계신 거는 물론 천만 원짜리 이상 보통 보면 거기도 다이아 다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고 이게 중고 시계를 팔더라도 다이아가 박혀 있으면요. 가격이 거의 뭐, 한,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에 사면 거의 한 8, 900? 그 천만 원에 거의 이렇게 또, 7, 중고를 80%. 예, 중고를 팔 수가 20%.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사람들은 중고라 그래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시계 뭐 한 반값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가격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면 팔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명품은, 어, 중고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한 환금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한 7, 80% 이렇게 종로에 가면은 그 팔면은 대사 주는데 그렇지만 이 금속은 조은호 대표님 이거 14K를 나한테 팔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종로 가면 걔네들이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 금속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 오늘 시세로 파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이게 좀 멀리 보면서 한 100에서 몇 프로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예. 네. 아침 일찍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보석을 우리나라는 보석이 무한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작은 출발이지만, 여러분 중에서,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좀 위대한 그런 보석상. 요즘 최근에 참 저도 우리 딸들한테 창업을 내가 강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요새 그 어려운 시기에 아주 희망을 준 사람 있잖아요. APR의 김병훈 대표가 36세인데 매출 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강의가 있지만 그 책 쓰기 강의, 뭐 AI 강의도 있지만 저는 창업을 권하는 것이 이렇게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탄생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데니스 대표님도 창업을 하셨지만 하여튼 위대한 탄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이잼 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어, 무자본 창업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수고하셨, 한번. 사진 하나 찍을까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저 한번 같이. 사진 네, 한 장. 됐습니다. 사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저녁에 네, 뵐게요. 좋은 네, 하루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